아이를 다시 이제 갖기 위해서 다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검진 결과 제가 갑상선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을 잠시 이제 3개월을 미뤄두고 그 3개월 몰아치기로 제가 난자 채취를 정말 기계처럼 했었어요. 왜 음악을 또. 음악이 이렇게 심각해? 좀 그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말렸죠. 왜냐면은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나서도 유산한 다음에 바로 시도를 하면 또 임신이 더 잘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또 누가 이제 주변에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실 말렸거든요. 많이 실망했어요. 많이 실망했어요. 아 정말 배란기 때 부부 관계를 해야 임신이 되는데 그것도 될까 말까인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배란일인데 이렇게 되고 남편이 퇴근을 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정말 누우면 잠도 바로 들어요. 그런 아이에 관한 대화를 좀 많이 피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오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간절함이 없고 임신에 대한 노력은 나 혼자 하고 있고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이제 바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암 수술을 3개월 미뤄놓고 3개월을 다 연속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옆에서 너무 더 말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내 몸에 있는 장기 하나 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봐야지 싶어서 괜찮다고 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어떠한 앞으로 시련이 생겨도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저 냉동 대야 10개 다 사용해 보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저보고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분을 만나서 차라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내가 이혼을 해야 이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이혼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때. 첫 번째 임신은 이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적처럼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 줬어요. 어머,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 거야? 라는 생각에 이게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결혼하자마자 우리 너무 가족이 된 거에 대해서 황홀스러울 정도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빠져들더라고요. 엄마 아빠 놀이에. 이미 정말 이만큼 네네. 아기집이 보이고 막 요럴 때인데 막 난항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근데 우리는 막 아가 이제 태명을 부르면서 뽀문아 아빠 출근하고 일하고 오는 동안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해 막 이러면 우리 신랑도 막 뽀문아 아빠 빨리 일 끝나자마자 총회까지 달려올게 이러면서 너무너무 태교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가족에 대한 그림을 너무 그려버렸어요. 그랬군요. 얼마 만에 유산이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6주 넘어가면서 아이가 심장이 안 뛴다는 소식을 네. 듣고 있었고 그 전부터 유산이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너무 빠져드니까 아니 꼭 이게 5주 넘어가고 6주 넘어가서 심장이 뛴다라는 게 있냐. 우리 애 조금 늦게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다. 좀만 기다려보자. 좀 우리가 애가 좀 심장이 늦게 뛸 수도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거부하게 됐었고 8주가 넘어가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또 그 의학적 관점에서는 좀 위험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엄마와의 그 산모와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금 잘 의학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폐혈증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주를 좀 아이를 품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에 얼굴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나는 피부 타입인데 이렇게 온몸에 발진처럼 다 뭐가 빨갛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병원에 빨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부랴부랴 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죠. 네. 그 폐혈증은 치사율도 높아요. 너무 제가 어리석었죠.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놓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꾸며지는 내가 만든 이 가족 이거에 대한 그림이 너무나 예뻤고 아름다워가지고 그거를 쉽게 포기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받아들여서 뭔가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드셨군요. 이미 네. 결국 이제 회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네네네. 근데 이제 몸도 회복해야 되고 마음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그 좀 어떤 그 회복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바빠야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아프다고 무너져 버리면 더 깊게 무너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드라마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심리적으로 그 고통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이미 샤워하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슬쩍 열어보면 막 울고 있어요. 둘 다 좀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우리 남편분은 지금 우리 어떻게 조금 겪어 나가셨어요? 그 회복의 과정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좀 뭔가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좀 그걸 좀 흘려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저를 찾아오면 제가 약간 일정 부분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아있는 스트레스를 제가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그 와이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워낙 이제 노산이기 때문에 빨리 시도를 또 해야 된다. 그래야 또 애가 빨리 생긴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너무 이제 예전에 결혼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우리 하늘이 주시면 축복처럼 정말 키우고 아니면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를 이제 기억도 못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집착이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집에 무슨 박스가 막 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오고 그러면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아니면 배란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이렇게 세트로 막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게 막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보고 그냥 우리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행복하면 나중에 또 생길 것 같은데 계속 혼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붙돋기도 애매한 거예요.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막 그래 우리 임신하자 막 그러면서 저도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아내를 위한 일인지에는 고민도 되는 거죠. 네.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네. 과연 궁극적으로 아내의 건강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과연 될까? 네. 또 아이를 제가 정말 원한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면 지금도 안 그래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더 거기에 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진심 어린 같이 공감이라든지 그런 게 형성이 안 되니까
이 또한 제가 첫 번째 이제 허니문 베이비 유산을 하고 나서 난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난임센터에 가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했어요. 우린 아직 젊잖아. 자연 임신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거부를 하니까 그거를 설득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1년 반이 걸렸고 1년 반 만에 병원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뭐 인공수정 필요 없이 그냥 시험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근데 날짜가 안 맞아서 배란 유도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 임신에 또 성공을 했어요. 바로 가자마자. 근데 이제 이제 피검사로 임신 수치가 계속 점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아기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의 임신이 될 것 같으니 위험할 것 같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너무나 또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듣게 됐고 근데 검사를 하면 임신은 확실하고 계속 수치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어서 또 그건 또 네, 임신 유지가 안 되고 7주 넘어가서 네. 하혈을 막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산이. 그 두 번째 그렇게 유산을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우리 지영 씨의 마음에 굉장히 큰 타격과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를 다시 이제 갖기 위해서 다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검진 결과 제가 갑상선 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수술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수술을 잠시 이제 3개월을 미뤄두고 그 3개월 몰아치기로 제가 난자 채취를 정말 기계처럼 했었어요. 그래 갑상선 암이나 이런 뭐 수술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미루고 난자를 채취하셨군요. 네. 근데 또 우리 남편분 형균 씨는 또 그 상황에서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는 처음에 좀 반대를 했거든요. 만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난자 채취를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몸에 부담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3개월이나 4개월 텀을 두고 또 한 번 시도를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연속으로 3개월을 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몸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그 호르몬 관련된 약들을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러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하자. 그러면 한 번만 하자. 그런데 또 우겨서 또 한 번 할 거다 그래서 또 연달아서 2달째 하고 끝까지 이제 3번은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저는 자꾸 이제 걱정은 되지만 하지 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꾸 이제 말리고 방해를 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점점 더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된 거죠.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이를 갖는 게 옆집 아줌마가 아이 갖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그런 기분이야? 우리 둘이서 아빠와 엄마가 되는 과정인 건데 나는 그냥 당신한테 자기한테 내가 그냥 옆집 아줌마 같아.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두 분이 하긴 하세요? 평소에?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예전에는 정말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임신만을 위한 그게 되고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또 서로 싸움이 되고 서로 실망하게 되고 아예 그런 기회를 안 만들고 싶은 거죠. 처음에 난임센터를 갔었을 때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임분들한테.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음흠. 이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처럼 숙제 검사를 받는 것처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고 병원의 도움을 안 받을 때도 계속 테스트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부부 성관계를 하게 되는 그게 음흠.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배란 일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와요. 너무 두렵고. 음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하고 배란 일이 되면 막 쉬쉬해버리고 그죠. 말 꺼내는 게 더 부담스럽고, 그죠? 그게 맞는 거야? 진짜 나도 드라마에서 막 밥 먹다 밥상 없고 막 촛불 켜놓고 막 남편 막 슬리브 기다리고 이런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 연기를요.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여자 민지영과 남자 김영균이 너무 사라져 버린 거예요.